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3,050 넘고 3,100 갔으면 좋겠는데 3,050 못 가고 어제 끝났더라고요. 네. 좀 우승은 했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우승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아까 저희 강성호 앵커도 공지를 넣어드렸지만 이제 재미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재미를 원한다라는 댓글이 많으면 우승한 자를 빼고 이제 변장을 할 것 같고, 네, 두 분이서 재미보다는 실익이지라고 하면 소정의 이제 상품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래소 추정으로는 한 40포인트가 하락해서 출발하면 좀 보합이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네. 출발 당시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배당락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2,883에서 87 정도 사이, 요 정도 윤곽으로 이제 시가 출발, 뭐 이 정도로 이제 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막판에 올라가면 3,020 정도에서 끝났죠. 끝난 상황에서 한 대략적으로 40포인트를 빼면은 당연히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초반부터 갑자기 좀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이거 왜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 네.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좀 반등 나오다가 훅 또 떨어지는 모습들. 일단은 오늘 주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기관과 금융투자가 지금 현물 시장에서 무려 합해서 2조 5천억 정도 규모를 매도세가 일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이 며칠 동안은 계속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추정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다가 계속 받았거든요. 한 6거래일 이렇게 받다가 이거를 다시 또 도로 뱉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흘러가니까 그때 못 움직였던 바이오 장세가 또 바이오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바닥권에서, 그리고 또 이쪽이 또 움직이고 있죠. NFT, 메타버스. 이쪽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안 좋으면은 원래 이제 시장이 뭔가 불안하면 바이오가 강세했던 게 전통적인 구조였는데, 여기를 이제 NFT와 메타버스가 채워주고 있다. 이런 정도로 오전 증시 포인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배당 기준일, 뭐 배당락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네. 상당히 어제 오늘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성장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변장하는 게 좋으세요? 상품을 드리는 게 좋으세요? 신광섭 매니저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드리는 게 낫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루돌프고요? 있잖아요. 루돌프 지났으니까 루돌프는 사실 숨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PD님께서 뭐 그런 아이디어가 꽤 좋으시니까 네. 아마 좀 준비를 하실 것 같고, 또 아까 저도 몰랐어요. 도르마무가 뭐예요? 아, 이 닥터 스트레인지 네. 그 마블 영화인데요. 네. 금융주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똑같은 상황을 오늘처럼 겪잖아요. 아. 근데 똑같이 시간을 돌려가지고 도르마무 앞부터 빨리. 저도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갖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렉 걸린 줄 그런 줄 알았을 알았을 수 있어요. 거예요. 아, 계속 반복되니까. 다행히 뭐 그러진 않네요. 네. 제가 연기력이 좋아서요. 일단 오늘은 빠르게 두 개의 어떤 새로 고침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뭐 매도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시장에 좀 매도 폭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배당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하루만 보유해도 사실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노리는 어떤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는 당연한 어떤 해석과, 그리고 오늘이 되면 무조건 나올 거라는 또 당연한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막상 보니까 하루에 네. 뭐 몇 조 원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일단 한번 더 짚어볼까요? 글쎄요, 이제 배경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좀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기관과 금융투자가 이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냈다고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뭐 쇼커버, 뭐 물량일 수도 있고 해서 어제 막판에 또 지수를 확 또 땡겼어요. 또 오히려 3,020까지 맞아요. 넘기면서 땡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쇼커버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기관, 오늘 외국인들도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보시다시피 2조 5천억 정도로 기관과 투신 쪽에서 합계로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양쪽 다 합해가지고 세 쪽이 외국인 기관 투신까지 다 세 가지 그 수급들을 보면은 예. 1조 5천억 뭐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거의 진짜 뭐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4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하루는 좀 보고 내일부터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배당에 대한 쇼커버는 어제까지는 맞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제 다시 좀 내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매물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배당이 이 연간 배당이 이제 12월 결산 범위 기준으로는 당연히 감사 보고서 이때 네.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달까지 배당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매수를 했지만 예. 당분간 이제 1분기가 끝날 때쯤이 3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기관 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윈도우 드레싱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배당락일 이후에 빠르게 뭔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수익률을 좀 이제 운영 매니저들이 마사지를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커버 물량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예. 오후장에도 이 물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일단은 올해 윈도우 드레싱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만 보니까요. 지금 오전까지만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정도 지나고 보면은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당하게 매도가 나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오늘 좀 대량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제 하루만 보유했으면 4월 달에 받는다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한 4개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이 뭐 확정은 안 된 거지만 1.8%, 2%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러프하게 2% 잡고 4개월 동안 2%면 연수익률로는 뭐 곱하기 3 한다고 치면 6%, 4개월 동안 연수익률 6%를 하루짜리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타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향후에 4개월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기재 수익률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야, 4개월에 6%면 뭐 땡스지. 뭐 이렇게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해되는 거 아닌가. 철저히 사실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 또 기저에는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6%, 5%보다 더 높다 하면은 뭐 충분히 우리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조금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짧은 이제 시장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 포함해서 내일 하면 이제 2021년도 뭐 거의 우리가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렇죠. 단순히 보면 내일까지의 전략일 수도 있고 또 길게 보면 다음 주 새 출발하는 어떤 그 길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앵커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좀 하자면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또 커버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년 1분기 1, 2월 달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는 또 반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만큼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한 3조 원 넘게 개인들이 양시장을 통해서 매물이 출해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를 회피한 상황이고 일정 부분 금액이 이제 어떤 채워도 이제는 1년 동안이고 이제 세금을 뭐 소위 말해서 안 맞는다 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 얼만큼 들어올지는 아직 미술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 2차 전지가 거의 한 2배 정도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좀 거래하기 좀 어려운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그건 페널티가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을 싸게 뭔가 기관과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뭐 오늘은 그렇다 쳐도 네. 내일부터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또 그러니까 뭔가 좀 커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1, 2월 달을 조금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선언 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직 풀리지 않은 그 나토와 러시아 간의 그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놓고 벌이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또 이 견해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내년 1분기 초반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부분을 불식하는 부분들은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들어와 준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분기 때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4개월에 6%이 수익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돼서 잠시 이제 잠깐 조금 이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일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 리프레시를 통해서 가장 예. 또 중요시했던 것도 현금 확보인데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겠죠. 뭐 아주 초단기로 보면 급할 네. 필요 없이 내일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들의 매물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면서 시장 판단을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종전 선언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세력 고침 두 번째는 이제 종전 선언으로 할 텐데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소정이 합의를 했다. 뭐 확인된 오피셜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미 종전 선언이 무난히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 내지는 이것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외교부 장관께서 네. 현직에 계신 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뭐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 공직자분이 이렇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종전선언 협정 관련된 부분들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2018년도 4월부터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주요하다. 일단 2018년도면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뭐 하노이 회담 하면서 뭐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뭐 그랬던 저기 2년 동안 거의 뭐 미국 정상회담을 거의 3차례나 가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해된 부분 윤곽이 이제 들어왔다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분이 또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대북주들이 팍 또 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아랫골에 달고 윗골에 달고 좀 밀리는 요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뒤고 나서 속보가 나온 게 뭐냐면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남북 관계가 뭔가 지금 약간 좀 소원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큰 기대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뭔가 만남을 가지거나 뭐 이런 스포츠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같이 남북 스포츠단을 합작해가지고 보내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 중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고도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지금 좀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레임을 좀 확인하자면은 종전선언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종전선언 다음이 비핵화. 합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 선언, 이 로드맵을 발표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도장을 누가 찍느냐 중간에서 UN 사령부가 찍습니다. UN 사령부가. 네. 그러니까 양국이 찍긴 한데 UN 사령부가 중간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UN 사령부가 해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뭔가 평화 모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뭐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UN 사령부 해체 논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군이 빠져서 좋게나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광선 매니저 의견도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앵커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종전 선언이요. 네. 사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다룰 때는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누리지 못했던 값싼 노동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2017, 18년에 굉장히 강하게 네. 우리가 들어왔었다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실망감이 기재에 너무 깔려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어떤 상징적인 건 있겠지만 실제 경제적인 충격이나 효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좀 장기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아이디어는 사실 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손이 근질근질해지는데 네. 대북주
남북경협주 이거 담아야 될까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종전선언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확정되고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뭐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정부는 바뀌겠죠.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래서 오히려 만약 대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실 때는 조금은 저는 대선 이유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굳이 접근하자면 대선 이유. 근데 그 전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차라리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또 플렉스 제대로 플렉스하고 있는 신광선 매니저인데요. 네. 자, 그거 말고도 뭐 플렉스 시리즈도 있고 랩 시리즈도 있어서 네. 오늘 다 한번 PT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랩 시리즈의 안랩부터 볼 텐데 안랩이 17.7% 수익 났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마 매경 TV에서 유일하게 코너 나와서 한 종목만 추천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두 종목씩 추천해요. 안할 때도 계시잖아요, 네. 심지어. 네. 그래가지고 제 PD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두 종목씩 좀 하자고. 네. 10개 뭐,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개는 네. 10개는 하다가 끝나죠. 10개 하다가 중간에 4개째 하다가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리프레시를 네. C프레시로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랩이 이제 보안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안철수 후보분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수익을 좀 달성했고요. 목표가 터치했고 어쨌든 정치 인물주로 엮였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 놓아주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입절을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뉴플렉스인데 네. 이 종목이 올라갔던 배경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앱스토어에서 메타죠. 메타가 지금 오큘러스 2 퀘스트를 출시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큘러스 VR 앱이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메타가 초반에 좀 강했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 3차 목표가를. 갑니까? 아마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에 대한 향이 조금은 더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조금 영향이. 그래서 2차 목표가를 8,300원으로 오. 제시해드리고요. 익절 라인은 7,200원 선 말씀드리면서 네. 뉴플렉스 2차 목표가 수익 축하드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아직은 뭐 손저가 터치 않았기 때문에 손저가만 유의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뉴플렉스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아, 뉴플렉스 8,300원.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네. 리뷰를 하면서 또 리액션 드려야죠. 네. 잘한다. 잘한다. 자, 이렇게 잘하는 신광선 매니저. 오늘의 PT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그 메타버스, 오큘러스 향이 느껴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메타와 뭔가 협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있는데요. 5글자예요. 이 종목 자율주행 쪽으로도 유명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이쪽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현재가 8,450원에 실시간으로 저는 수익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워낙 뭐 이전에 뭐 자율주행 테마로 엮였을 때도 많이 주가 상승이 좀 나는데 동훈 아나텍이 오큘러스 퀘스트랑 또 조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현재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오큘러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큘러스가 지금 메타의 그 자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거래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햅틱 글러브라고 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여기 햅틱 글러브 안에 있는 IC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이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안에는 이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공급이 된다 논의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 종목은 뭐 바로 치고 갈 수 있겠죠. 제2의 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메타에서 또 청사진을 밝혔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3 이제 2에서 3로 좀 되는데 이 3의 특징이 이전에 오큘러스 2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소재를 쓸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에 오큘러스 3 퀘스트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2의 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제2의 뉴플렉스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은 한 수익률을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이제는 전고점 영역이죠. 9,6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8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논의 중인데 만약에 이 논의가 확정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이 종목은 강하게 제2의 뉴프레스는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 정배열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원하나테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